이제 조직인데 이렇게 그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을 빌려서 현 정부나 여권을 비판하는, 풍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요. 전국의 뭐 대학가라든지 공공기관 등에 붙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것을 과잉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를 분석해서 누가 붙였는지를 찾아내고 또 지문 감식 등을 하고 또 해당 주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이 없이 자택을 진입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현 정부랑 여권을 비판한 세력들에게 과잉 수사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설명 들었으니까요. 우리 현건택 부대변인께서는 또 변호사,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저 대학생들을 향한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 과잉 수사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뭐 말하는 것처럼 뭐 국가보건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훼손 이런 건 좀 되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아마 이현주 의원이 진짜 공안 전국을 한번 못 겪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70년대 초반이고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실제 공안 전국이면 바로 이 사람들 다 구속시켰겠죠. 예전 같으면.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은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비판의 발언을 잘 있고 당연히 현 정부 비판할 수 있죠. 네. 형식의 문제죠. 형식의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는 서신 이러면서 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는 것처럼 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삼성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를 사칭하거나 그 단체를 사칭하는 것도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수사를 하기 전에 각 대학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대학에서 이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먼저 신고를 하니까 조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큰 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이나 아니면 뭐 5개 광고물법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죄를 떠나기 전에 저는 이분들이 이런 타인의 명칭, 특히 이제 북한을 자칭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어쨌든 뭐 자유민족 질서를 해할 염려는 없겠지만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거죠. 우리가 검찰청인데요, 뭐 돈 보내세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안 속아요. 근데 대학 교수 이런 분들도 오히려 몇천만 원씩 보이스피싱에 속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칭하기 때문이에요, 명칭을.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명칭, 특히 이제 북한의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하고 이 전대협이라는 단체에서 김정은의 서신을 흉내낸 건 제가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그의 소재로도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나와가지고 웃기개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해악과 풍자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 창조의 영역에 저는 저 대자보 쓴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 대학생이 저렇게까지 머리를 잘 쓰면서. 기분이 오히려 좋으셨다? 상쾌했어요. 이렇게 패러디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편대변님. 패러디하는 거, 풍자하는 것은 당연히 제3의 사람들을 인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그의 소재에서도 북한 그 합창단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웃음을 줬습니까? 또 김정은 몸집 하고 나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웃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그러운 정부이고 민주주의의 숙성을 가진 정부라고 한다면 저는 대학생들의 이런 해학과 풍조의 정치적 유머에 대해서는 웃어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누가 북한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저 내용을 보고 사칭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는 폭넓은 저는 그 좀 통큰 대응이 될 것 같은데 경찰이 뭐 집을 찾아갔다고 그러고 뭐 CCTV 뒤지고 물론 저게 그 각 대학에서 물론 저도 대학을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압니다만 대학 게시판에 붙이려면 대학 측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내부 규정은 어긴 게 맞겠죠. 근데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에 가가지고 무슨 국가보안법이나 명예훼손죄 할 건 아니죠. 경찰관이 그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자보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국보법 위반 소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경찰이 왜 저렇게 것은 얘기했을까요? 우리 홍 대변인 알고 저 국가보안법을 징역을 살아봐서 아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북한을 도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을 도울 걸 알면서 북한을 도울 목적으로 한 행동이 국가보안법 전제조건이 되는 건데 저 패러디 내용은 김정은의 형식만 빌려서 뿐이지 내용은
김정은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국가보안법 위반한다면 경찰이 과도한 대응이죠. 예, 네, 부대변인. 그래도 뭐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뭐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저 정도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명칭만 써도. 근데 이게 점점 어찌 보면 범위가 좁아져서 열린 지금 사회가 실제로 되고. 그렇죠. 예. 북한의 이익이 되고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할 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닌 건 맞는데 그러니까 패러디 단순히 코미디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코미디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이게 코미디라는 거. 근데 이분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거죠. 그 비판하기 위한 거에서 비판하는데 그 수단을 어찌 보면 김정은이 서신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문제예요. 비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는 서신처럼 하고 서신 있기 때문에 형태를 제가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드린 거는 네. 정말 아무도 안 속을 것 같잖아요. 검찰에서 돈 보내려면 누가 보내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이스피싱하고 제 말씀은 그러니까 타인의 명칭을 함부로 사칭하면 안 된다. 특히나 네. 그렇게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맞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 보면 뭐 대화도 하지만 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쟁도 겪은 상태인데 우리가 북한을 언급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의 어떤 공식 어떤 국가기관을 사칭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저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청년답게 젊은이답게 아주 기지 있게 재치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어떤 국민이 또 대학생들이 저게 지금 대학교에다 붙인 대자보인데 저걸 보고 나서 북한을 사칭했으니까 그렇게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학생을 향해서 경찰이 또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대자보 붙인 대학생. 당신 집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 뭐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성 발언이 나왔다는 증언까지 나오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단체가 이미 네. 자기 스스로의 소속을 밝힌 단체고 저게 무슨 옛날에 무슨 공안조국 때 잡혀갔던 사람처럼 무슨 지하단체로 불법단체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명의로 정말 재치와 해악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서신을 차용한 것인데 그걸 저렇게 법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단순히 제가 볼 때 북한뿐만 아니라요. 저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여유라고 표현의 자유다. 예, 이것들을 네. 넘어서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모든 언론이요 전대협 예전에 그 전대협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혼동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혼동이 없으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 또 더군다나 전대협 대변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방송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그 전대협인가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혼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칭은 말이 돼. 그러면 그때는 지금 저렇게 해서 경찰이 저 대자보 붙인 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있는 전대협 분들이 좀 고소를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고소하라고 하는 하는 거 건 좀 예. 이거 경찰이 하신 문제가 아니죠. 자, 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예. 아이.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김민지 기자, 이 경찰의 뭐 이런 대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의 대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만약에 김정은을 비난하면 저렇게 유죄가 되고 칭송하면 무죄가 되는가 뭐 백두칭송위원회를 겨냥한 말인 것 같은데요. 예. 또 문재인 정부가 신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경찰의 행태는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입니다. 정권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 탄압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정기관들은 앞다퉈 충성 경쟁 중에 있습니다. 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표현이 등장했군요. 한국당으로부터.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폭행도 눈 감던 경찰, 대자보에는 너무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기억들 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요.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점거 농상했던 적이 있었고요. 민주노총이 또 최근에 국회에 난입해갖고 담장도 부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경찰에 연행되자마자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다 바로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원이 석방되는 상황에서 뭔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에게는 경찰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아까 저는 이제
그 김정은의 대자보 형식을 빌린 이제 풍자와 해악까지를 그 법적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건 더 이제 국민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 담장을 부수면서 들어갔고 경찰 실제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인데도 민노총 간부분들은 영등포 경찰서에 갔다가 바로 석방이 됐어요. 석방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주소가 명확하고 그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나왔던 나경원 원내대표 그 의원실에 지금 가서 정거농성했던 이 배진년이라는 진보 학생들도 사실은 전원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이분들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전부터 계속 했던 분들인데, 이건 명백하게 국회에 대해서 난입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학생들이 김정은의 저 웃긴 대자보 형식 빌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니까 뭐 경찰이 집도 들어가고 수사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저건 사실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법 질서를 깨뜨린 건데, 예. 그 부분에서 물론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해서 수사계가 나오겠습니다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 예. 이런 의심은 충분히 남아. 예, 부대변인. 네, 예.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실에 갔던 분들은 사실 영장 청구했어요. 그중에 그렇죠. 한 분과 두 기각됐죠. 분은 기각된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무죄 받은 거 아닙니다. 수사할 거예요. 민노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분들도 사실은 왜 민노총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냐면 그 주거지랑에게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한 건데 지금 이 전대협, 그러니까 자칭 전대협 분들은 영장을 받거나 뭐 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찾아가기만 한 건데 결국은 이제 누군지 신원 파악하는 목적이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자체가 안 된다. 예. 그거는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찾아가서 물어본 건데 그걸 어떻게 같은 걸로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좀 균형의 혐의를 갖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 민노총 분들하고 예, 예. 대진년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 김정은 대자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라죠.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민주노총이 이제 국회에서 막 그렇게 소란을 핀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인증샷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제 경찰서 조사받고 찍었는데요. 저 인증샷을 찍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서 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인증샷 찍어서 좀 논란이 됐고요. 또 하나는 대자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요. 얼마 전에 백두칭송위원회라고 젊은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굉장히 뭐 찬양한다라는 논란을 빚었던 백두칭송위원회 젊은이들인데요. 관련해서 뭐 어떤 크게 뭐 조사를 받았다든지 경찰이 어떤 과잉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대자보 이 논란이 약간 이 수사의 형평성 논란으로 좀 불거진 것 같고요. 근데 김민지 기자, 그 좀 전에 대학에 그 붙인 대자보와 관련해서요.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국보법을 적용하기에는 북한을 뭐 직접 찬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좀 법 적용을 바꾸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 또 모욕했다 이런 모욕죄가 있고요. 또 불법으로 대자보를 붙인 것,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적용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보면 지금 이제 그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하는 걸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풍자나 패러디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무리한 법 적용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모욕죄 같은 경우도 욕설이나 비속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자보에는 실제로 저 욕설이나 비속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현 부대변인께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조인이시니까요. 또 뭐 경찰이 좀 무리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사실은 이제 모욕죄라는 건 친고죄라 그래서 이제 먼저 고발을 그 피해자가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다음에 명예훼손도 나중에 처벌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대학생들까지 처벌 의사 밝힐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5개물법은 뵐 수는 있는데 이제 결국 과태료 정도예요. 결국 예.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취지죠. 명칭을 예. 사용하지 마라 이런 취지지. 저걸 가지고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근데 말씀처럼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그런 건 저는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학생 연합 아니면 뭐 대학생 일동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요,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대통령부터 자기 스스로를 풍자의 대상, 개그의 대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 소재로 개그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그 개그 프로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열린 마음으로 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자보 논란까지 짚어드렸습니다.